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식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저자는 고바야시 히로유키, 출판사는 이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바야시 히로유키, 준텐도 대학 의학부 교수이자 일본 체육협회 공인 스포츠 닥터이다. 1987년 준텐도 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성과를 내는 법.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신의 몸이 움직이도록 하는 힘. 그 힘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자신을 위해 쓴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운동선수의 경우 동작을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경영인의 경우에는 무의식 중에도 몸을 움직이며 일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 밖에 이제껏 아무리 힘들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자동적으로 척척 진행됩니다. 결국 제가 연구를 하며 찾아낸 답은 이러한 무의식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무의식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면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며 인생 절반에 걸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빛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무의식이 갖는 힘, 의식하지 않을 때 발휘하는 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의식이란 무엇인지, 무의식에는 어떠한 힘이 있는지, 무의식의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등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의식의 힘은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힘이기에 그것을 자각할 방법이나 끌어낼 수 있는 비결을 파악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누구든 그 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급의 운동선수들이나 인류 경영인들은 대부분 예외 없이 무의식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서 자신의 실적을 향상시키거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또한 무의식의 힘을 몸에 익혀 잘만 활용한다면 일을 할 때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때 자신이 가진 본연의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의식의 힘은 결국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무의식의 힘을 몸에 익히면 당장 눈앞의 일에 휘둘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하는 일이 줄어들고 심신의 상태 또한 안정이 되어 몸도 마음도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일상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나의 능력이 보다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혼란이나 망설임을 낳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페널킥을 차는 경우 골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팀원들 앞에서 얼굴을 둘 수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면 그 순간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긴장감과 초조함이 생겨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거친 플레이를 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의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실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운동선수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함으로써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여서
보다 나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매일 쉼없이 힘들게 연습을 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는 상태까지 도달해야만 인류 운동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자주 보는 최고의 선수들은 그런 높은 차원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베너티 페어라는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자그마한 문제에 쓸데없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회색이나 파란색 정장만을 입기로 했습니다. 선택지를 일부러 좁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사사로운 것을 정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었을 때 저는 약간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나 선택해야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택지를 좁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 역시 이전부터 오랫동안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무의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교감 신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감 신경을 끌어올리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답은 천천히 호흡하는 것입니다. 호흡이야말로 자율신경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하면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긴장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크게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죠? 왜 마음이 차분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심호흡에 의해서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가 좋아지고 그 혈류가 전신을 돌며 근육을 이완시켜서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호흡과 자율신경의 메커니즘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천히 들이쉬는 심호흡.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신을 릴렉스 모드로 만든다. 산소의 공급이 많아진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원활해진다. 근육이 이완되어 편안해진다.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힘을 발휘하기 쉬워진다. 이처럼 호흡이 심신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호흡은 의식, 무의식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빠르고 얕은 호흡을 하고 있을 때는 긴장 모드의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며 바로 눈앞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편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있을 때는 릴렉스 모드의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며 무의식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식의 틀에서 벗어나 자기 안의 무의식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천천히 심호흡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음이 혼란스럽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할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 것 같을 때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심신을 릴렉스 모드, 무의식 모드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심신이 평정을 되찾게 되고 흐트러지거나 주저하는 마음 없이 평소처럼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심신이 의식에서 벗어나 무의식으로 옮겨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심호흡을 통해 내 안의 무의식을 보다 쉽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 여러분 중에는 눈앞의 일들에 허덕이며 바쁘게 보내는 일상이 어느새 당연시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절대 시간을 그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이러한 일상이 당연시되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나쁜 흐름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바쁘게 열심히 일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있기 쉽습니다. 몸의 불균형이나 트러블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매일 여유 없이 흘러가는 사이에 점점 크게 자라버립니다. 눈앞의 일에 얽매이거나 스트레스에만 사로잡힌 채 의식적으로 기울여가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나쁜 싹은 자라나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에는 가지나 잎사귀가 옆으로 뻗어나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매일매일 일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겨두지 말고 때때로 잠깐씩 멈춰서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의식에 휘둘리지 말고 일상의 흐름 속에서 한 번쯤 멈춰서서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을 점검하며 활용해보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의 무의식과 마주하며 제대로 빛을 비춰가면 어느 쪽을 향하든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이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의식에 휘둘리지 않고 일상의 흐름에 그냥 맡겨버리는 일이 없이 심신의 건강을 확실히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래도록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꼭 무의식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컨설팅을 하면서 오랜 시간 연구해본 결과 무의식의 힘을 각성시키거나 끌어내는 기술에는 크게 4가지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멍하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다.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려면 매일의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식을 자각시키려면 멍하니 무가 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둘째, 1000번 노크 방식으로 오로지 단련에 집중한다. 1000번 노크를 하듯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자기 안의 잠재의 능력을 깨우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형태에서 시작해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어떤 것이든 형태를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따라 해가며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 자꾸 보며 연습하는 사이 그 형태는 어느새 나의 몸에 배게 되죠. 골프에서의 스윙 방법도 망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이상적인 형태를 머릿속에 그리고 오로지 반복해가며 단련하면 처음에는 어색해도 점차 실력이 향상되면서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넷째, 사소한 것까지 철저하게 자동화시킨다. 일일이 의식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려면
일상의 사소한 일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느냐가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 각자 안에 잠들어 있는 무의식의 힘을 각성시키려면 먼저 이러한 기술의 특징이나 효능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래야 매일 실천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이 4가지 기본 기술을 몸에 익힌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무의식의 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마스터하기 전까지는 꼭 의식하라. 처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본 틀을 익혀갈 때는 확실하게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계속 의식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의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한 번도 골프를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드라이버 샷을 마스터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초보자라면 누구나 그렇듯 처음에는 텔레비전에서 보는 프로 골퍼처럼 멋있게 스윙하려고 연습을 시작하겠죠? 그렇게 자꾸 화면을 보면서 나도 멋있게 해야지 이렇게 의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멋있게 스윙하며 공이 멀리까지 잘 뻗어나가는 게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드라이버의 헤드 위치나 그립을 잡는 법, 발의 넓이, 백스윙이나 공을 맞추는 각도 등 여러 가지 기본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골프의 기본을 확실히 의식하며 스윙을 하게 됩니다. 즉, 발 넓이는 이 정도면 되겠지? 백스윙은 이 정도일까? 팔에 힘이 너무 들어갔나? 힘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타이밍이 중요한 거겠지? 이런 많은 것을 의식하며 거의 대부분 의식에 의해서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몸의 여기저기에 자세를 의식하며 몇 번이고 스윙을 반복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윙을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의식하며 쳤을 때는 잘 되네. 이런 식으로 치니까 잘 안 되네. 이런 나름의 패턴이 생기며 점점 자신만의 스윙의 틀을 잡아갑니다. 또 스윙의 틀이 잡히면 점차 자신감이 생겨서 이렇게 칠 때 잘 됐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굳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는 사이에 의식하지 않아도 평소대로 칠 수가 있어.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무의식의 힘을 조금씩 끌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연습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단련해 나가는 사이 조금씩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서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심신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기본 형식을 의식하며 시작하고 연습을 반복해 나가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패턴은 아마도 만국 공통일 것입니다. 특히 유도나 합기도 등의 무도나 꽃꽂이, 다도 등에서도 처음에는 철저하게 형태를 익혀나가다가 나중에는 일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자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반복하며 단련해 나가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는 패턴은 매일의 일상, 일이나 직업, 스포츠, 배우는 것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형태에서 시작해서 기본 틀을 익혀나가면서 내 안의 무의식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트레이닝의 반복이나 단순 작업의 반복, 루틴 워크의 반복을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이야말로 무의식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평소 사소한 일들까지 자동화시켜두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치로 선수입니다. 그 루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구장의 러커룸에서는 항상 편안한 소파가 아닌 딱딱한 알루미늄 의자에 앉는다. 이는 허리 통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몇십 년 전부터 같은 모양의 배트를 사용하고 있다. 통상 사용되는 것보다는 매우 가느다란 배트를 사용한다는데요. 공을 잘 맞히면 멀리 날아가지만 빗나가면 범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브런치는 항상 같은 양, 같은 맛의 카레를 먹는다. 홈 경기의 경우 외식을 하지 않고 꼭 집에 가서 부인이 직접 만들어주는 요리를 먹는다.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으면 같은 곡을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반복해서 듣는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 8시간의 수면을 취한다. 이처럼 이치로 선수는 매일매일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는 상태로 야구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야구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야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은 미리 정해놓은 루틴에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면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고 자기 안의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치로 선수의 수도승 같은 생활. 야구에만 몰두하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습관들을 정해놓고 이 실행하는 이치로 선수를 두고 흔히 수도승 같다고 말합니다. 수도승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항상 주위의 사소한 일들을 간소화하고 또는 합리화해서 행동하고 자세를 정돈해 두곤 하죠. 수도승의 생활이라고 하면 소박한 사찰 음식을 감사히 여기며 먹거나 사찰 안을 티끌 하나 없도록 청소하거나 겨울이라도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단련시키는 식의 엄격한 일과를 매일 루틴화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치로 선수가 루틴을 매일 묵묵히 실행하고 있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치로 선수나 수도승이나 모두 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연구한 끝에 그 같은 방법론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수도승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치로 선수는 야구에만 집중해서 자신의 실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소한 일들에 정신이 흐트러지는 일 없이 본인 목표에 집중하도록 그러한 루틴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상 속에서 무의식의 힘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5분 스마트폰 멀리하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멍 때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이나 작업 등 의식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무엇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자동적으로 뇌 속의 디폴트 모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무의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하루에 5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보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 네트워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5분간은
스마트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전원을 끄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물론 컴퓨터나 태블릿 PC, 텔레비전도 안 됩니다.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가 되어 오로지 멍하니 있는 것에만 시간을 써주십시오.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5분도 길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계속 신경 쓰여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죠. 이처럼 불안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눈앞의 것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에 한 번 무엇이든 정리해본다. 방이나 책상을 정리하거나 책상이나 서랍 속에 잡동사니를 정돈하는 작업은 무의식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물건이 어질러져 있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은 심신을 흐트러뜨립니다. 신경을 쓰고 일일이 의식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정돈하면 일일이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와 정돈은 무의식을 갈고 닦는 길로 통합니다.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 무엇이든 정리와 정돈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날마다 무의식의 힘을 크게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혼란스러울 때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3가지 방법입니다. 내가 나 같지 않거나 마음이 좀처럼 안정이 안 될 때, 너무 화가 나거나 안절부절 못할 때, 누구에게든 이런 순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한다. 천천히 걷는다. 하늘을 쳐다본다. 이렇게 하면 헝클어졌던 마음이 서서히 풀어지고 차분해져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호흡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심신이 릴렉스 모드로 전환되게 됩니다. 천천히 걸을 때도 마찬가지로 릴렉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걷는 속도와 마음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초조하거나 안절부절 못할 때는 자연적으로 걸음걸이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일부러 천천히 걷다 보면 거짓말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며 냉정하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 쳐다보기도 효과적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파랗네. 내일은 맑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 그 순간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일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3가지는 눈앞의 불안한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휘둘릴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할 때는 행동하지 않는다. 손을 들고 행동을 개시할 것인가? 아니면 팔짱을 끼고 사태를 지켜볼 것인가? 살다 보면 결단을 내리기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리기 망설여질 때는 분노나 질투, 떳떳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행동을 하지 않기로 규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정의롭고 바른 결단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만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원래 분노나 질투, 떳떳하지 못한 것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다른 사람이나 주변 상황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행동하게 되면 결국 누군가에게
노여움을 사서 후회를 하게 되거나 주위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나와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항상 겸허한 마음가짐을 갖는다. 운동선수든 경영인이든 뛰어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겸허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 또래 후배를 대할 때 높임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후배들을 대할 때 겸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겸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랜 경력과 많은 경험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다른 사람이나 주변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언행이나 주변 상황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컨디션이나 실력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겸허한 자세로 대하게 되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거나 자신보다는 상대의 상황을 우선시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갖거나 하면 점점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주위 사람들이 어느새 자신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코핑으로 관점을 바꿔본다. 스트레스나 고민거리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관점이나 생각하는 법, 받아들이는 법을 바꿔서 대처하고 행동하는 것을 코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아놀드 라자루스 박사가 고안해낸 스트레스 대처법입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거나 괴로움이나 불안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며 상담을 하거나 스포츠 또는 취미 등으로 기분 전환을 하며 어떻게든 그 상황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로 코핑입니다. 코핑의 선택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고 부담감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탁탁 털고 일어나 자신만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백 명의 청중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말문이 막히면 어떡하지? 내 말이 먹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식하게 되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스트레스와 긴장감만 고조됩니다. 그런데 이때 코핑을 익히고 있다면 청중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 난 내 식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이야기하면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보는 관점이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의식의 저주에서 벗어나 스트레스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코핑을 몸에 익히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고 눈앞의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가 쉬워집니다.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무의식의 힘을 보다 쉽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부담감이 들 때는 관점을 다양하게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주저하는 마음이나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매일 시간이
바쁘게 흘러가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시간의 강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내가 시간의 중심에 서서 내 상황을 바라보며 내 안의 무의식에 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때때로 잠시 멈춰 서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확인한다면 시간이 그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가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강의 흐름이 정확히 보인다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을 때 코스를 바꾸거나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코스를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잠깐씩 멈춰서서 내 상황을 돌아보고 내 안의 무의식에 확실하게 빛을 비춰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가만히 멈춰서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칫 눈앞의 의식만을 쫓아가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그 흐름을 잠시 멈추고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한다면 매일의 일상이나 인생에 있어서 나쁜 흐름을 좋은 흐름으로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하루에 잠깐만이라도 멈춰서서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맞추고 좋은 컨디션의 흐름을 유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부담감, 걱정이 커질 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잘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가독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내용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식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저자는 고바야시 히로유키, 출판사는 이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바야시 히로유키, 준텐도 대학 의학부 교수이자 일본 체육협회 공인 스포츠 닥터이다. 1987년 준텐도 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성과를 내는 법.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신의 몸이 움직이도록 하는 힘. 그 힘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자신을 위해 쓴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운동선수의 경우 동작을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경영인의 경우에는 무의식 중에도 몸을 움직이며 일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 밖에 이제껏 아무리 힘들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자동적으로 척척 진행됩니다. 결국 제가 연구를 하며 찾아낸 답은 이러한 무의식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무의식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면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며 인생 절반에 걸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빛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무의식이 갖는 힘, 의식하지 않을 때 발휘하는 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의식이란 무엇인지, 무의식에는 어떠한 힘이 있는지, 무의식의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등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의식의 힘은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힘이기에 그것을 자각할 방법이나 끌어낼 수 있는 비결을 파악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누구든 그 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급의 운동선수들이나 인류 경영인들은 대부분 예외 없이 무의식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서 자신의 실적을 향상시키거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또한 무의식의 힘을 몸에 익혀 잘만 활용한다면 일을 할 때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때 자신이 가진 본연의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의식의 힘은 결국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무의식의 힘을 몸에 익히면 당장 눈앞의 일에 휘둘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하는 일이 줄어들고 심신의 상태 또한 안정이 되어 몸도 마음도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일상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나의 능력이 보다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혼란이나 망설임을 낳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페널킥을 차는 경우 골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팀원들 앞에서 얼굴을 둘 수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면 그 순간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긴장감과 초조함이 생겨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거친 플레이를 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의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실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운동선수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함으로써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여서 보다 나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매일 쉼없이 힘들게 연습을 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는 상태까지 도달해야만 인류 운동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자주 보는 최고의 선수들은 그런 높은 차원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베너티 페어라는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자그마한 문제에 쓸데없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회색이나 파란색 정장만을 입기로 했습니다. 선택지를 일부러 좁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사사로운 것을 정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었을 때 저는 약간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나 선택해야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택지를 좁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 역시 이전부터 오랫동안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무의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교감 신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감 신경을 끌어올리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답은 천천히 호흡하는 것입니다. 호흡이야말로 자율신경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하면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긴장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크게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죠? 왜 마음이 차분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심호흡에 의해서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가 좋아지고 그 혈류가 전신을 돌며 근육을 이완시켜서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호흡과 자율신경의 메커니즘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천히 들이쉬는 심호흡.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신을 릴렉스 모드로 만든다. 산소의 공급이 많아진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원활해진다. 근육이 이완되어 편안해진다.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힘을 발휘하기 쉬워진다. 이처럼 호흡이 심신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호흡은 의식, 무의식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빠르고 얕은 호흡을 하고 있을 때는 긴장 모드의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며 바로 눈앞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편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있을 때는 릴렉스 모드의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며 무의식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식의 틀에서 벗어나 자기 안의 무의식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천천히 심호흡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음이 혼란스럽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할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 것 같을 때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심신을 릴렉스 모드, 무의식 모드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심신이 평정을 되찾게 되고 흐트러지거나 주저하는 마음 없이 평소처럼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심신이 의식에서 벗어나 무의식으로 옮겨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심호흡을 통해 내 안의 무의식을 보다 쉽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 여러분 중에는 눈앞의 일들에 허덕이며 바쁘게 보내는 일상이 어느새 당연시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절대 시간을 그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이러한 일상이 당연시되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나쁜 흐름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바쁘게 열심히 일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있기 쉽습니다. 몸의 불균형이나 트러블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매일 여유 없이 흘러가는 사이에 점점 크게 자라버립니다. 눈앞의 일에 얽매이거나 스트레스에만 사로잡힌 채 의식적으로 기울여가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나쁜 싹은 자라나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에는 가지나 잎사귀가 옆으로 뻗어나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매일매일 일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겨두지 말고 때때로 잠깐씩 멈춰서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의식에 휘둘리지 말고 일상의 흐름 속에서 한 번쯤 멈춰서서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을 점검하며 활용해보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의 무의식과 마주하며 제대로 빛을 비춰가면 어느 쪽을 향하든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이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의식에 휘둘리지 않고 일상의 흐름에 그냥 맡겨버리는 일이 없이 심신의 건강을 확실히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래도록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꼭 무의식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컨설팅을 하면서 오랜 시간 연구해본 결과 무의식의 힘을 각성시키거나 끌어내는 기술에는 크게 4가지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멍하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다.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려면 매일의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식을 자각시키려면 멍하니 무가 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둘째, 1000번 노크 방식으로 오로지 단련에 집중한다. 1000번 노크를 하듯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자기 안의 잠재의 능력을 깨우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형태에서 시작해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어떤 것이든 형태를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따라 해가며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 자꾸 보며 연습하는 사이 그 형태는 어느새 나의 몸에 배게 되죠. 골프에서의 스윙 방법도, 망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이상적인 형태를 머릿속에 그리고 오로지 반복해가며 단련하면 처음에는 어색해도 점차 실력이 향상되면서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넷째, 사소한 것까지 철저하게 자동화시킨다. 일일이 의식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려면 일상의 사소한 일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느냐가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 각자 안에 잠들어 있는 무의식의 힘을 각성시키려면 먼저 이러한 기술의 특징이나 효능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래야 매일 실천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이 4가지 기본 기술을 몸에 익힌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무의식의 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마스터하기 전까지는 꼭 의식하라. 처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본 틀을 익혀갈 때는 확실하게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계속 의식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의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한 번도 골프를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드라이버 샷을 마스터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초보자라면 누구나 그렇듯 처음에는 텔레비전에서 보는 프로 골퍼처럼 멋있게 스윙하려고 연습을 시작하겠죠? 그렇게 자꾸 화면을 보면서 나도 멋있게 해야지 이렇게 의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멋있게 스윙하며 공이 멀리까지 잘 뻗어나가는 게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드라이버의 헤드 위치나 그립을 잡는 법, 발의 넓이, 백스윙이나 공을 맞추는 각도 등 여러 가지 기본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골프의 기본을 확실히 의식하며 스윙을 하게 됩니다. 즉, 발 돌비는 이 정도면 되겠지? 백스윙은 이 정도일까? 팔에 힘이 너무 들어갔나? 힘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타이밍이 중요한 거겠지? 이런 많은 것을 의식하며 거의 대부분 의식에 의해서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몸의 여기저기에 자세를 의식하며 몇 번이고 스윙을 반복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윙을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의식하며 쳤을 때는 잘 되네. 이런 식으로 치니까 잘 안 되네. 이런 나름의 패턴이 생기며 점점 자신만의 스윙의 틀을 잡아갑니다. 또 스윙의 틀이 잡히면 점차 자신감이 생겨서 이렇게 칠 때 잘 됐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굳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는 사이에 의식하지 않아도 평소대로 칠 수가 있어.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무의식의 힘을 조금씩 끌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연습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단련해 나가는 사이 조금씩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서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심신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기본 형식을 의식하며 시작하고 연습을 반복해 나가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패턴은 아마도 만국 공통일 것입니다. 특히 유도나 합기도 등의 무도나 꽃꽂이, 다도 등에서도 처음에는 철저하게 형태를 익혀나가다가 나중에는 일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자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반복하며 단련해 나가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는 패턴은 매일의 일상, 일이나 직업, 스포츠, 배우는 것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형태에서 시작해서 기본 틀을 익혀나가면서 내 안의 무의식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트레이닝의 반복이나 단순 작업의 반복, 루틴 워크의 반복을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이야말로 무의식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평소 사소한 일들까지 자동화시켜두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치로 선수입니다. 그 루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구장의 러커룸에서는 항상 편안한 소파가 아닌 딱딱한 알루미늄 의자에 앉는다. 이는 허리 통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몇십 년 전부터 같은 모양의 배트를 사용하고 있다. 통상 사용되는 것보다는 매우 가느다란 배트를 사용한다는데요. 공을 잘 맞히면 멀리 날아가지만 빗나가면 범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브런치는 항상 같은 양, 같은 맛의 카레를 먹는다. 홈 경기의 경우 외식을 하지 않고 꼭 집에 가서 부인이 직접 만들어주는 요리를 먹는다.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으면 같은 곡을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반복해서 듣는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 8시간의 수면을 취한다. 이처럼 이치로 선수는 매일매일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는 상태로 야구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야구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야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은 미리 정해놓은 루틴에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면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고 자기 안의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치로 선수의 수도승 같은 생활. 야구에만 몰두하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습관들을 정해놓고 이 실행하는 이치로 선수를 두고 흔히 수도승 같다고 말합니다. 수도승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항상 주위의 사소한 일들을 간소화하고 또는 합리화해서 행동하고 자세를 정돈해 두곤 하죠. 수도승의 생활이라고 하면 소박한 사찰 음식을 감사히 여기며 먹거나 사찰 안을 티끌 하나 없도록 청소하거나 겨울이라도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단련시키는 식의 엄격한 일과를 매일 루틴화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치로 선수가 루틴을 매일 묵묵히 실행하고 있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치로 선수나 수도승이나 모두 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연구한 끝에 그 같은 방법론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수도승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치로 선수는 야구에만 집중해서 자신의 실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소한 일들에 정신이 흐트러지는 일 없이 본인 목표에 집중하도록 그러한 루틴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상 속에서 무의식의 힘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5분 스마트폰 멀리하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멍 때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이나 작업 등 의식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무엇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자동적으로 뇌 속의 디폴트 모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무의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하루에 5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보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 네트워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5분간은 스마트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전원을 끄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물론 컴퓨터나 태블릿 PC, 텔레비전도 안 됩니다.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가 되어 오로지 멍하니 있는 것에만 시간을 써주십시오.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5분도 길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계속 신경 쓰여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죠. 이처럼 불안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눈앞의 것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에 한 번 무엇이든 정리해본다. 방이나 책상을 정리하거나 책상이나 서랍 속에 잡동사니를 정돈하는 작업은 무의식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물건이 어질러져 있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은 심신을 흐트러뜨립니다. 신경을 쓰고 일일이 의식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정돈하면 일일이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와 정돈은 무의식을 갈고 닦는 길로 통합니다.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 무엇이든 정리와 정돈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날마다 무의식의 힘을 크게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혼란스러울 때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3가지 방법입니다. 내가 나 같지 않거나 마음이 좀처럼 안정이 안 될 때 너무 화가 나거나
안절부절 못할 때, 누구에게든 이런 순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한다. 천천히 걷는다. 하늘을 쳐다본다. 이렇게 하면 헝클어졌던 마음이 서서히 풀어지고 차분해져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호흡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심신이 릴렉스 모드로 전환되게 됩니다. 천천히 걸을 때도 마찬가지로 릴렉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걷는 속도와 마음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초조하거나 안절부절 못할 때는 자연적으로 걸음걸이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일부러 천천히 걷다 보면 거짓말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며 냉정하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 쳐다보기도 효과적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파랗네. 내일은 맑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 그 순간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일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눈앞의 불안한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휘둘릴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할 때는 행동하지 않는다. 손을 들고 행동을 개시할 것인가? 아니면 팔짱을 끼고 사태를 지켜볼 것인가? 살다 보면 결단을 내리기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리기 망설여질 때는 분노나 질투, 떳떳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행동을 하지 않기로 규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정의롭고 바른 결단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만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원래 분노나 질투, 떳떳하지 못한 것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다른 사람이나 주변 상황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행동하게 되면 결국 누군가에게 노여움을 사서 후회를 하게 되거나 주위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나와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항상 겸허한 마음가짐을 갖는다. 운동선수든 경영인이든 뛰어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겸허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 또래 후배를 대할 때 높임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후배들을 대할 때 겸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겸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랜 경력과 많은 경험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다른 사람이나 주변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언행이나 주변 상황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컨디션이나 실력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겸허한 자세로 대하게 되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거나 자신보다는 상대의 상황을 우선시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갖거나 하면 점점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주위 사람들이 어느새 자신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코핑으로 관점을 바꿔본다.
스트레스나 고민거리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관점이나 생각하는 법, 받아들이는 법을 바꿔서 대처하고 행동하는 것을 코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아놀드 라자루스 박사가 고안해낸 스트레스 대처법입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거나 괴로움이나 불안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며 상담을 하거나 스포츠 또는 취미 등으로 기분 전환을 하며 어떻게든 그 상황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로 코핑입니다. 코핑의 선택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고 부담감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탁탁 털고 일어나 자신만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백 명의 청중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말문이 막히면 어떡하지? 내 말이 먹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식하게 되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스트레스와 긴장감만 고조됩니다. 그런데 이때 코핑을 익히고 있다면 청중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 난 내 식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이야기하면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보는 관점이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의식의 저주에서 벗어나 스트레스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코핑을 몸에 익히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고 눈앞의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가 쉬워집니다.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무의식의 힘을 보다 쉽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부담감이 들 때는 관점을 다양하게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주저하는 마음이나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매일 시간이 바쁘게 흘러가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시간의 강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내가 시간의 중심에 서서 내 상황을 바라보며 내 안의 무의식에 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때때로 잠시 멈춰 서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확인한다면 시간이 그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가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강의 흐름이 정확히 보인다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을 때 코스를 바꾸거나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코스를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잠깐씩 멈춰서서 내 상황을 돌아보고 내 안의 무의식에 확실하게 빛을 비춰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가만히 멈춰서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칫 눈앞의 의식만을 쫓아가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그 흐름을 잠시 멈추고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한다면 매일의 일상이나 인생에 있어서 나쁜 흐름을 좋은 흐름으로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하루에 잠깐만이라도 멈춰서서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맞추고 좋은 컨디션의 흐름을
유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부담감, 걱정이 커질 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잘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가독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내용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